경매수걸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저는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수익도 뽑아봤지만 장기적으로 버티면서 목돈을 만지는 중장기 투자를 대체적으로 좀 많이 선호해요. 뭐랄까 좀 안정감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내가 그래도 이것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팔면 어느 정도 금액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이 즐겁더라고요. 이것은 뭐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확실하게 빨리 처리하는 것이 목적인 투자자도 있으니까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뭐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 경매 투자자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들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목표가 결국은 수익이에요. 그래도 그 수익을 얻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게 갈려요. 또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네가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틀리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면서 수익을 얻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만 나에게는 맞는다. 뭐 이런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법에 관한 것이니까 내 생각과 의견이 이런 것이니까 다른 사람의 방식은 틀렸다라는 시각으로 보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보면 사고의 유연성도 없어질 뿐더러 생각의 범위가 좁아져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이 줄어들어요. 저것은 내가 못하네? 패스. 저것은 내가 못하네? 패스. 이렇게 되면 남는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오늘 봐야 할 물건은요 상당히 계산적이고 치밀하고 또 꼼꼼한 투자자가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참고로 이 낙찰자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14047 물건이고요. 파주시 파주 봉암리 물건입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그냥 산입니다. 그것도 그냥 산이 아니라 나무가 울창한 산림이에요.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이쪽으로 등산 가야 할 뭐 그런 땅이죠. 그런데 나와 있는 물건의 지목을 보면 전이에요. 밭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식의 농지는 사실상 웬만한 투자자들은 쉽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확실한 계획과 추진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냥 평생 자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미리부터 포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감정 가격은 2억 9,400만 원 정도고요. 낙찰 가격은 3번 유찰되고 그리고 1억 2,400 정도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경매 정보지에 나온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이런 땅을 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죠. 그냥 야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이것을 뭐 개간하여 밭으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예전처럼 화전민처럼 불을 질러서 나무를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많은 나무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 고민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처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연 나무를 베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우선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에 나무를 베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굉장한 꿀팁이에요. 자, 그러면 베어낸 나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무는 불에 붙으니까 불을 지른다. 방아쇠로 바로 잡혀가요. 그러다가 옆으로 옮겨 붙으면 난리도 나죠. 벌금도 내야 합니다. 여기에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실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베어서 방치한다. 그러면 밭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가져가게 한다. 네, 그렇죠. 누군가 가져가서 쓸모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나무도 누군가는 돈을 주고 삽니다. 찾아보시면 벌목업자도 있고요. 또 저런 나무를 베어서 파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낙찰자는 운이 좋게도요. 벌목하고 잘라놓은 나무를 가져가는 폐목 수거업자를 만나서 이 문제를 아주 손쉽게 해결하더라고요. 나무도 자르고 자른 나무를 팔아서 돈을 주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오히려 돈을 받고 해결했던 것이죠.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런 전략이죠. 묘지가 한두 개 정도 있었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이 낙찰자의 목적이 농지연금을 신청하려고 이 토지를 낙찰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이죠. 물론 묘지 주인과 연락해서 서로 치워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잘 되면 좋지만 묘지 부분이 워낙 작은 부분이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 중장비를 동원해서 밭으로 만들고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하는 일련의 노력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노력이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고요. 된다고 생각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을 골똘히 고민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으면 또 누군가는 그래서 얼마 받았고 그 금액에 뭐 만족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딴지를 걸고 넘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이 생각한 방법이 이런 방법이 아니어서 불법일까 합법일까 이건 편법이 아니냐고 또 따지고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꿩 잡는 것이 매라고 어찌되었건 투자자가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는 법을 지켜서 수익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군가는 법을 이용해서 수익을 더 크게 얻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어떻습니까? 낙찰받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가만히 앉아서 가격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투자자가 나은 것 같나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도와 쓸모를 위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가치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누군가는 저렇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제약도 많고 또 힘도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가만히 앉아서 다 되는 일이면 누가 저 물건이 저렇게 낮은 가격까지 떨어지도록 놔둘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다 달라들어서 낙찰 받으려고 노력하지 가격이 떨어지게 놔둘 것 같습니까? 경매나 공매 물건에서 제대로 된 물건을 찾기보다는 제대로 된 물건이 없으니까 그 하자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하고요.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나은 고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을 생각해내고 수익을 창출하고 뭐 이런 것이 부동산 경매의 매력이라면 매력인 거죠. 지금까지 수십 개의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했거든요. 단순히 진행하는 물건을 분석한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낙찰을 받고 수익을 얻은 물건이 대부분이에요. 누군가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따지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 속에서 자신의 힌트, 자신만의 꿀팁 뭐 이런 것을 얻기도 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에 대한 안목을 뜨기도 하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영상 속에 깨알같이 숨어있는 힌트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여러 곳에 꿀팁이라든지 힌트를 곳곳에 포진시켰어요. 그것을 찾는 재미도 꽤 쏠쏠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잊지 말고 알람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